면적이 엄청 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쪼개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 명의인이 30명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페이지 수만 수십 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따라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사려면 관련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겠죠? 당연히 임장도 많이 가고 관련 상권에서 어떤 부분이 두드러질지 체크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이 오고 가는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을 해서 소유권이 맞는지 체크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직업특성상 부동산에 대해 상담이나 자문을 하고 양도소득세 등 신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옛말로 등기부등본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은 누가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니까요. 물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열람해 볼 수도 있지만 편하게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데는 700원의 비용이 들지만 부동산 투자에 큰 볼륨을 생각을 하면 크게 아까운 돈은 아닙니다. 열람을 했다면 등기부등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등기부등본입니다. 제목 옆에 말소사항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죠. 보통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열람을 하게 되면 기존의 소유권 변동이나 주소 변동, 근저당권 변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변동 이력을 확인하려고 말소사항을 항상 포함해서 열람하고는 합니다. 만약 말소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누가 소유했었고 근저당권이 언제 해제되었는지 체크가 힘드니까요. 제목 및 상단에 집합 건물인지 일반 건물 또는 토지인지도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 밑에는 주소가 기재됩니다. 일단 표제부를 보셔야 되는데요. 표제부는 이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종류가 뭔지, 주소는 어디인지, 층별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조 같이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 대지권이 설정이 됩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 건물 한 개 호수만 팔더라도 토지에 대한 지분이 매수자에게 같이 넘어가는 건데요. 건물이 토지에 대해 대지권이 설정되어서 토지는 건물에 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가 어떤 지번에서 분할이 되었고 어떤 토지와 합병이 되었는지 파악도 가능하고요. 면적과 행정구역이 변동되었는지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갑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등기가 최초로 기재됐을 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누가 누구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했는지, 소유권의 이전 방식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상속인지, 그 외 가처분 또는 매매 예약이나 특약을 걸지는 않았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때 현재 소유자는 맨 밑에 기재되니까 이 사람이 실제 부동산 계약자가 맞는지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참 요즘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기등기 또한 이 갑구에 표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등 채무와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죠. 담보로 이 아파트를 제공하게 된다면 은행에서는 빌려준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겠죠. 보통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설정을 하게 되는데 채권 최고액은 실제 빌린 돈의 110%에서 130%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2억을 빌렸다면 한 2억 4천만 원 정도가 채권 최고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인 돈을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 기재가 되고요. 근저당권자는 어떤 은행인지 기재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같이 열람하게 되면 소유자가 어떤 채무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을 했었고 지금은 어떤 근저당만 남아있는지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많이들 설정하시는 전세권도 을구에 같이 기록됩니다. 저는 반드시 체크하는 부분인데 요약사항을 포함을 해서 열람해야 보기가 수월합니다. 등기사항 요약이라는 부분을 체크하고 열람을 한다면 현재 남아있는 소유자 지분과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체크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이 요약본을 보고 최종 소유자와 최종 채무 금액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면적이 엄청 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쪼개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 명의인이 뭐 30명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페이지 수만 수십 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따라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요약을 체크해야 현재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의 채무만 남아있는지 수월하게 정리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한 내용과 채무에 대한 내용을 미리미리 살펴봐야 소유자가 맞는지, 내가 전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지 체크가 가능하겠죠. 물론 이 부동산을 사더라도 이제 기존 소유자에게 설정된 근저당권도 해제해달라고 해야 하고요. 오늘은 세무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지만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보다 보면은 등기부등본에 대한 내용은 편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경험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